예, 한판 브리핑 2부 시작하면서 준비합니다. 김수윤 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두고 이제 문재인 정부 예비비를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가능하니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 부근에 또 청와대가 어렵다 입장 밝혔는데 청와대 입장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 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이 인수위원회에서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내역을 보면은 당선인 예우에 필요한 경비, 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최입의 비대위원은 취임 후에 추경을 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합법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국가재정법상의 예비비에 특별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합법이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이제 인수위 요청에 따른 예산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책정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 관심이 쏠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는 조금 몇 시간 전만 해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윤석열 당선인님의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다. 오전에 그랬어요. 네, 그렇게 예. 밝혀서 청와대에서 이것을 그냥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예. 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오늘 일단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렸습니다.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에 이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집무실 이전 예비비 내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군의 준비가 있은 다음에 이전을 해야 된다. 당선인 측에 우려를 전하고 협의하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라고 일단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 NSC 회의는 이제 이렇게 북한이 도발하거나 미사일 발사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안보 관계 인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있어서 좀 불가하다는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던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편 윤석열 당선자 측 이전 비용이 한 496억 원 정도로 잡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은 엄청 다른 숫자를 내놓고 있어요. 1조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릅니까? 네, 양쪽 주장을 좀 뜯어보면요. 예. 일단 이제 윤석열 당선자 측이 기재부한테 보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르면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이 222억 원 정도고요. 네. 경호처를 이전하는 것이 100억 원 정도, 또 국방부를 합참으로 이전하는데 118억 원, 한남동 공간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 하는데 25억 원 정도 해서 약 예. 496억 원 정도가 든다라고 그렇게 추산이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국방부 본청이랑 합참 본청이 각각 2,200억 원이고 국방부 근무지원단 이전이 1,400억 원, 청와대 경호부대 및 경비시설 이전이 2천억 원, 청와대 숙소나 직원 숙소 건설에 2천억 이렇게 해서 1조가 들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인수위에 있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민주당의 1조 주장에 대해서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난다.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또 기존에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그 계산을 하지 않은 비용도 또 추가로 있는 것이 오늘 드러났는데요. 예. 합참 이전 비용이나 관저 신축 비용이 집무실 이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계가 가능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합참 신청사 비용은 1,200억 원이 더 들어간다라고 답변을 또 했습니다. 예, 그 인수위에서 추산한 비용은 그러니까 현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가 가는 비용만 한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국방부 자리에 있는 자리가 또 네. 가는 비용은 좀 추산이 덜 된 그런 느낌도 있네요. 예,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합참이 옮겨갈 때에 그 신청사 비용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이제 기재부가 대통령 그 보고를 한 인수위원회 내용에 보고한 내용에는 없었던 거군요.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그걸 치더라도 어쨌든 양쪽 주장에는 큰 굉장히 차이가 있다. 있다라고 볼 수 큰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점을 좀 봅니다. 자, 일단 청와대에서는 예비비 집행 어렵다라는 입장인데요. 자, 차기 정부를 위해 현 정부 협조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정말 아니다 그러면 이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을까요? 먼저 금태섭 의원님부터. 뭐 비판적으로 보자면 양쪽 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사실은 새 정부가 이것을 정말 이렇게 시급하게 첫 번째로 추진해야 할 과제냐고 묻는다면 예.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으로 보는데 네. 다만 어쨌든 선거가 끝나서 새로운 정부가 지금 들어오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이시지만 네. 사실은 임기 말에 새로 들어온 정부를 위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지금 기존의 정부로부터 들은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가 좀 협조해라. 뭐랄까 협조하는 것이 맞다. 걱정이나 비판할 지점이 있더라도 최소한 말은 안 해야 되고 만약에 진짜로 어떤 걱정이 있다면 그는 비공개로 좀 해서 새로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냐 그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있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모습을 취하게 해야지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하게 하면 갈등만 커지고 국민들 보기에 가뜩이나 얼마 전에 회동도 깨졌는데 안 좋을 것 불안하실 같습니다.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국민들 생각합니다. 보시기에는. 예. 자, 김성애 소장님. 저는 뭐 이 모든 논란에 앞서서 예. 성동격서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요. 성동격서. 예. 어. 언론이 가지고 있는 취재력과 모든 에너지의 90%를 용산 이전에 쏟고 있는데 예, 예. 이건 이러나 저러나 결국 될 일이거든요. 근데 정작 인수위가 하고 있는 활동들, 과학기술, 4차 산업,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지금 논의되고 매일 쏟아지고 있을 텐데 예. 아무도 이건 안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산으로 가면 뭐 광화문으로 가면 이라는 생각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정작 인수위에서 해야 될 얘기들을 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길게 드렸고요. 예. 짧게는 글쎄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과 당선자께서 빨리 만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NSC에서 했던 얘기들을 서로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죽 답답하면 NSC 회의를 해보고 지금 당장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겠습니까만 그건 국민들이 아는 것보다 당선자 측이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좀 네. 모여서 말씀을 나누시고 합의된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요. 국가안보 비밀에 관한 사항도 좀 깊이 나누시면서 그런 일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인 육군, 것 같아요. 해군, 공군이 통신망이 다 달라서 그거 다 얼기설기 붙여놓은 합참을 이전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군사적인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좀 심도 있게 비공개로 좀 말씀들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얘기는 2부 그러니까 잠시 후 직감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 두 분의 회동 얘기 불발됐는데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신뢰를 갖고 만나자 이게 뜻을 모으기는 했는데 실무 협상도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지금 오후 4시 이후에 청와대 입장이 좀 나오면서 뭔가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김수현 평론가? 네, 일단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장재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의 만남이 사실상 오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해 들었다라고 밝히면서 예. 회동 성사의 어떤 낙관적 전망이랄 것이 한때는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이르면 내일 대통령과 만날 수 당선인 있다. 만남 가능성까지도 관측이 됐다라고 하는데 예. 근데 방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은 거리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임 한국은행 총재 관련된 얘기에서는 좀 공감대를 이루었었다. 임명권에 대해서. 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선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실무 협의에서도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러 이슈가 있으면 지금 뭐 청와대 이전뿐만 아니라 임명권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역시 의원님은 그 새로운 정부에 대해 좀 배려해야 되는 입장이다. 아니 그리고 그걸 떠나서 예. 이게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완성된 형태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전 내일이라도 빨리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이? 안 된 건 네. 안 된 거라도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빨리 만나야죠. 네. 신문은 신문대로 논의하고 예, 그게 안 되는 게 그리고 자꾸 늦추면 이게 마지막에 결국 만날 때는 이게 모든 게 다 합의가 됐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김성애 소장님. 이게 한 번만 만나는 게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대중 당선자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7차례인가 9차례 정도 만나서 그랬군요. 자주 다 나누셨고 예, 예. 두 번씩 만난 분도 많고 하니까
일단은 만나서 외교 안보 네.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주실 말씀 들으실 이야기들 먼저 나누고 예, 예. 실무진들께 어떻게 하는 건 실무진한테 놔두면 되죠. 아니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두 사람의 논의가 중요한 거지. 지금 저희가 꺼냈던 주제는 민망한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 총재를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런 협상을 당선자께서 요구하실 리도 없고 대통령께서 이거 아니면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하실 리도 없는 문제인데 예. 실무진의 논의나 하라고 두고 두 분은 만나서 큰 이야기들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참 이렇게 한번 만나는 게 되게 어렵게 되어버렸고 이게 처음에 별 갈등 사안이 없을 때, 별 생각 없을 때 만나는 것이 일단은 처음에는 유리했던 건데 며칠 사이에 갈등 사안들이 많이 불거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좀 난항인 것은 어떻게 보면 선의로 보자면은 막상 두 사람이 대면해서 만났을 때 너무 불편한 상황은 피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되면은 좀 너무 늦어질 경우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가중이 될 것 같고요. 예. 이 회동 전에 어떻게 보면 회동 전에 뭔가 좀 정리를 하거나 서로 간에 양보할 거는 양보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쯤 상황이 와버렸기 때문에 네, 네. 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렇군요. 누가 양보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넓은 마음으로 좀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많이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문재인 정부가 무슨 잘못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 예, 예. 어쨌든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 좀 대승적으로 선배 대통령이 후보 당선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하고 또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체면을 살려주고 좀 열어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 소장님. 관련돼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차례 말씀하셨죠. 예. 본인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비서관들에 대해서 경고도 하셨고요. 개별 의견 내지 말아라. 개별 의견 내지 말고 무조건 맞춰드리라고까지 말씀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허투루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선자께서 별 걱정 없이 만나시는 게 좋겠다. 일단 만나는 게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요. 자, 만나시라. 자, 그래서 지방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6월 1일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자, 오늘 국민의힘은 그래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인재영입위원장에는 권성동 의원을 임명했고요. 예. 두 의원 다 윤석열 당선자와 가까운 사이라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비서실장에는 박성민 의원이 임명됐는데 이 박 의원도 윤석열 당선자와 친분이 두터운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전략기획부총장에 홍철호 전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강대식 의원을 임명을 했고요. 한편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이 화제입니다.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그 프로그램 하차를 선언을 했거든요. 하차 사유로 고정 출연이었죠. 그렇습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한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니고 첫 직장인 경북도청 근무를 또 대구에서 했었다라면서 대구와 인연을 강조를 했고요. 이로써 대구시장 선거의 국민의힘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게 치열하네요.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권영진 현 시장, 홍준표 의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장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지금 현재 내부 경쟁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도 고정이거든요. 내일 출연 예정인데 네. 내일 와서 또 하차 선언할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일 안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 상도인이 있습니다. 예, 지금 밖에서 굉장히 제작진이 당황하고 있어. 안 돼! 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님 듣고 계시면 꼭 오셔서 직접 하차 선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환영합니다. 자, 이어서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를 둘러싸고도 후보들이 또 거론되고 있군요. 네, 경기지사 선거에서 오늘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서는 첫 공식 출마 선언입니다. 지난 2월 14일 퇴임할 당시에 경기지사 출마는 예견이 돼 있었다라는 게 중평이었고요. 예. 염 전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 중에 조정식, 안민석 의원의 출마를 거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도 훌륭한 역량을 갖고 국정활동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는 이를 경험한 사람의 경륜이 상당 부분 요구된다라고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고요. 예. 여기서 거론되었듯이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경기지사
하만평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주당에서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민주당은 아닌데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출마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선언도 했었건. 네, 예. 김동연 대표는 주중에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경기 지역에서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예. 범여권에서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지사로. 네, 예. 오늘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도민들의 민심 등을 고려해서 이달 말까지는 입장을 내겠다라고 밝혔고요. 참고로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그 지역구에 4월 1일까지는 60일 전. 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달 말까지 입장을 내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견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함진규 전 국회의원은 철새처럼 욕심만으로 오면 도민이 판단할 것이다. 심재철 전 의원은 내리꽂는 공천은 불가능하다. 김영환 전 의원은 나오더라도 경선은 필수라고 하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은 현 오세훈 시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나경원 전 원내대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은 박영선 추미애 전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고 우상호 박용진 의원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설도 한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에 또 계절이 다가왔는데, 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방선거 원래 그 대선 전에 몇 달 전에 예측하기로는 대선 이후에 한 3개월도 안 돼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대선에서 이긴 쪽이 아주 쓸 것이다. 특히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이 대선에 이겼으면은 그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독주를 했었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국민의힘 쪽으로 쏠릴 거라 그러는데 의외로 지금 대선에서 승부는 났지만 표차가 적었고 0.73. 예,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51대 그러니까 45. 그 지금 서울, 부산은 국민의힘 쪽에 현직 시장이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경기지사에 아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경기도가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김성현 소장님. 근데 사실 경기도가요. 예. 민주당이 잘 이기질 못하는 동네예요.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남경필 지사, 김문수 지사. 예, 그렇습니다. 저왔던 지역이라서 결코 쉽지 않은데 이재명의 개인기도 상당히 컸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하. 이번에 어떤 특성이 있는 후보를 잘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네. 염태영 시장도 뭐 이제 그런 점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발표를 하겠다고 보는데 이제 의원단에서 어떻게 출마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 예. 금 의원님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해볼 만한 상태인데 서울은 약간 더 어려운 민주당 입장에서 지경이거든요. 예. 여기 예. 거론되지 않은 분이 박주민 의원도 지금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서 서울시장에 나갈 준비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를 해야 출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 출신의 김진애 지난번에 의원도 지난번에 서울시장 도전했다가 이번에 다시 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각축을 벌일 텐데 예. 서울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세훈 시장의 빈틈을 공략해 들어갈 것인가. 예.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0명 넘는 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어떻게든 서울시를 잘 운영해 가고 있거든요. 예. 여기를 어떻게 노리고 들어갈 것인가 포인트를 잡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빈틈이 있습니까? 금태수 배우님. 오세훈 서울시장에 빈틈이 보입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2번 서울시장을 했었지만 예. 지난번 선거가 끝난 지 뭐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예. 아마도 서울시장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그냥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아, 그것이 국민의힘은?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오세훈 시장에 큰 빈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 생겼는데요. 예.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아. 용산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싹 다 묶이게 되면서 국제개발기구를 교역기구를 국제개발 단지를 지금 용산역에다가 지어하면서 만들려고 했는데 예. 여기에 이제 드론 택시부터 시작해서 UAM이라고 하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드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걸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들어오기로 되면서 이 계획이 전면적으로 재조정되게 돼야 돼서 예. 오세훈 시장이 심지어는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자 만나서 일로 청와대 옮기시는 건 좀 부정적입니다라고 이제 반대 의견까지 피력을 해놓은 아하. 상태라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지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상태죠. 그렇군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도 하나의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일 저희 방송에 와서 입장 밝히실 예정이고 또 이 박주민 의원은 저희가 이제 내일 모실 예정이고요. 그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나오셔도 우리 금태섭 전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당황하셨죠? 아니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상도애가 없는 방송이에요. MC에게. 아, 근데 정말 저 정치인 개인으로 말하자면 예. 그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번 나온 게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또 제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1년 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장장 불출마 선언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아니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하실 때는 따로 이게 정치부 기자들에게 하겠습니다. 자, 김수희 평론가 이번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현재까지 드러난 거 어떤 게 있을까 짚어주시고 일단 마무리할게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서울 경기에서는 보통 이제 다선 의원들이라든지 예. 이미 좀 익숙한 뭐 전직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쪽이 예. 기본 후보인 것 같은데 변수가 될 만한 사람은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전 의원하고 김동연 대표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또 한 시사주간지 온라인 기사에 예. 대구시장 출마에 대한 그런 설도 흘러나오더라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유 전 의원이 대구시장 쪽으로 틀게 되면 엄청난 빅매치가 대구시장이 거의 또 네. 대선 후보 수준에 벌어지는 것이고 예. 어쨌든 제가 좀 취재를 해봐도 이제 좀 고심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서의 특히 이제 전통 보수층의 입장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예. 어쨌든 뭐 3월 하순이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예.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고요.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 민주당하고 연대 이게 기본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도는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김동연 대표가 서울시장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민주당이 연대가 있다면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다음 주가 굉장히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